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13강 상속 두 번째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속의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상속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고요. 그죠? 상속을 한다는 거 알아봤고, 그 다음에 상속을 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버라이드도 잠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버라이드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체인점 사업을 통한 상속의 예제를 통해서 한번 더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슈퍼 키워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스태틱이란 거, 그 다음에 뭐 상속할 때 익스텐드라는 거, 그런 키워드처럼 슈퍼라는 거,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슈퍼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와서, 자, 첫 번째 오버라이드의 이해입니다. 자, 오버라이드,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함 돼 있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자, 부모 클래스에서 어떠한 메소드가 있어요. 그거를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하는 순간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다 사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자식 클래스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똑같은 메소드 명으로 재정의 오버라이드 해서 다시 사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상속하여 자식한테 없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부모 클래스에 가서 해당 메소드를 찾게 됩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죠. 자, 보시면 자, 부모 클래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이렇게 상속받았어요. 자, 그래서 어떤 메소드를 딱 호출을 했는데 여기에 메소드가 없다.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중에 해당 메소드가 있는지 찾고 그 해당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다시 재정의하면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찾지 않고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오버라이드, 우리나라 말로 재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호출을 딱 했는데, 그죠? 부모한테도 메소드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모라는 메소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내 자식이 그거를 똑같이 세모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이걸 뭐라고요? 오버라이드라고 하고, 호출을 딱 외부에서 메소드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실행된다? 자식에 있는 게 실행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페어런트 클래스, 상속을 해주는 클래스죠. 자, 차일드 클래스, 그죠? 상속을 받는 클래스입니다. 자, 그래서 상속을 해주는 페어런트 클래스에 메소드 1이라는 이름의 메소드가 있고요. 메소드 2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차일드 클래스 보니까 메소드 1 똑같이 부모 클래스하고 똑같은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 오버라이드 한 거겠죠. 자, 메소드 3은 부모 클래스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자식 클래스에 있는 새로운 메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버라이드 메소드 1을 누군가 외부에서 메소드 1을 호출하면 누가 실행된다? 메소드 1 자식 클래스에 있는 게 실행되고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건 실행이 안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가 있네요. 예제 보면 자, 페어런트 클래스, 그죠? 상속을 해주는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 상속을 받는 클래스. 그래서 extends 페어런트 클래스 써줬습니다. 자, 다음에 디폴트 생성자 나오고요. 오버라이드 했네요. 어떤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했나 보니까 메소드 1을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자, 메소드 1 오버라이드 했다는 거는 상속을 해준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 있겠죠? 여기 똑같이 여기 있죠? 자, 그래서 페어런트 클래스의 메소드, 그 다음에 여기는 차일드 클래스의 메소드, 안에 내용이 다르죠? 메소드 명은 동일하지만 재정의해서 페어런트 클래스란 거를 이렇게 차일드 클래스란 거로 변경했습니다. 자, 메소드 2, 메소드 3 별개의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생성을 해서 차일드 클래스, 메소드 1 이렇게 차일드 클래스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메소드 1을 호출하면 어떤 게 실행된다? 여기 자식한테 있는, 그죠? 차일드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1이 실행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예제를 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 먼저 자바 패키지 대충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클래스 패키지를 동시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메인 클래스 만들고 패키지 검점 자바 렉점
ex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 만들고 갈까요? 자, 메인 메소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속을 해주는 클래스 페어런츠 클래스 만들겠습니다. 페어런츠 클래스. 그 다음에 상속을 받을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 만들겠습니다. 자, 차일드 클래스는 그죠? 페어런츠 클래스를 상속 받을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우리가 차일드 클래스 페어런츠 클래스를 여기서 지정을 하고 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슈퍼 클래스라고 있죠. 이 슈퍼 클래스가 위에 그죠? 내가 상속을 받는 클래스를 여기다 적어줍니다. 자, 근데 여기에 나는 여기서 페어런츠 클래스가 필요한데 여기에 이미 자바 랭점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여기 있죠. 자,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냐면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클래스인데요. 오브젝트 모든 클래스의 최상단 아주 저 끝에 최상단에 있는 클래스가 바로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한 3000여 개의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클래스가 그 자식 클래스로 쫙 트리 형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클래스는 우리가 이렇게 페어런츠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페어런츠 클래스 그죠? 페어런츠 클래스도 여기 명시는 안 해줬지만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누구?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상속받을 거예요? 페어런츠 클래스 상속받겠죠? 그죠? 그래서 페어런츠 클래스를 나는 상속을 받겠습니다. 지정했죠? 그럼 여기 바뀌었죠? com.java.ex 패키지에 페어런츠 클래스를 상속받았습니다. 아까 오브젝트 클래스 없어졌죠? 그러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되겠죠? 모든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거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요거 다음 PPT 와서 볼까요? 자, 구조가 차일드 클래스가 누구를 상속받았어요? 페어런츠 클래스 상속받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 상속받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페어런츠 클래스 누구 상속받고 있어요? 표시는 안 해줬지만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거니까 맨 밑에 있는 차일드 클래스는 누구누구 다 상속받고 있는 거예요. 페어런츠 클래스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클래스도 상속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클래스들끼리는 계속 상속 그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클래스는 이 위쪽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페어런츠 클래스 상속을 받고 이렇게 피니시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페어런츠 클래스 나왔고요. 자, 디폴트 생성자 만들어 줄게요. 자, 페어런츠 클래스도 디폴트 생성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만드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페어런츠 클래스에다가 이제 오버라이드 하는 거, 자, 메소드 1번이었나요? 만들어주고 메소드 2번도 만들어줬습니다. 자, 접근할 수 있게 접근 제한자 퍼블릭으로 바꿔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블릭으로 바꿔주고요. 자, 차일드 클래스 똑같이 메소드 3번 자, 메소드 3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기 좋게 차일드 클래스 이쪽에 놓을게요. 자, 페어런트 클래스 중간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와. 네, 됐죠? 자, 여기서 페어런트 클래스에서 메소드 1을 재정의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다 할까요? 자, 메소드 1을 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 키 누르면 어시스트 창에 뭐라고 나와요? 메소드 1 오버라이드 메소드 in 페어런트 클래스 그죠? 슈퍼 클래스 뭐예요? 페어런트 클래스에 메소드를 저기 오버라이드 하는 거죠. 자,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오버라이드 재정의하는 메소드입니다. public void 메소드 1 똑같죠, 이름. 자, 그리고 재정했습니다. 자, 여기 슈퍼 나오는데 슈퍼 조금 이따 다시 알아볼게요. 일단 여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sysout 해서 뭐라고 하냐면 child 클래스 그냥 메소드명 써줄까요? 메소드 1 그죠?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다가 똑같이 sysout child 클래스
메소드 얘가 3번이죠. 예, 이렇게 해주고 똑같이 여기도 sysout에서 parent 클래스 parent 클래스 메소드 얘가 1번이죠. 해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parent 클래스 메소드 얘는 2번이죠. 네,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실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메인 메소드에서 객체 생성하겠습니다. 차일드 클래스 new 연산자 이용해서 차일드 클래스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 이용해서 생성했고요. 차일드 클래스 점 메소드 먼저 1번 1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자, 요거 다 퍼블릭이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 메소드 요번에는 1번 3번이죠. 3번 쪽에 볼게요. 자, 1번과 3번을 호출했어요. 자, 1번 호출했으면 오버라이드 됐으니까 요게 실행이 될 거고요. 1번 메소드 여기도 있지만 페어런트 클래스 오버라이드 했으니까 오버라이드한 자식 클래스가 실행이 되겠죠. 얘 실행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소드 3 얘 당연히 실행되겠고요. 3 없으니까 자,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10을 누르면 이렇게 그죠? 차일드 클래스 다 차일드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이 실행이 됐습니다. 자, 요게 오버라이드입니다. 재정의 하는 거죠. 자, 다시 ppt 장표로 와서 이제 또 다음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인점 사업을 통한 상속의 예, 그죠? 자, 본사의 가격을 메뉴 가격을 기본적으로 따라요. 그죠? 본사가 있는데 체인점이죠. 다 이제 체인점인데 본사에서 김치찌개, 부대찌개, 비빔밥, 순댓국, 공깃밥은 얼마를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줬어요. 5,000원, 6,000원, 6,000원, 5,000원, 1,000원이네요. 자, 근데 지역 특성에 맞춰서 그죠? 뭐라고 할까요?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가 주변은 좀 물가가 싸야 되겠죠. 아무래도 대학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 대학생들에 맞춰 갖고 약간 메뉴 가격을 수정한다든가 아니면 저기 뭐 회사원들이 있는 어느 정도 수익 돈을 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약간 비싸게 받아도 되겠죠. 왜 그러냐면 돈을 버니까 돈이 있으니까. 자, 그런 지역 특성에 맞춰서 가격을 매장마다 약간 차등을 둬서 가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 여기 주택가가 있네요. 자, 주택가 매장 1회점은 김치찌개를 4,500원 받는데요. 자, 원래 본사에서 가이드 주기로 5,000원 줬는데 4,500원이래요. 그죠? 주택가니까 아무래도 가격을 500원 저렴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자, 부대찌개 5,000원, 비빔밥 6,000원. 비빔밥은 본사 가격 그대로 따라가네요. 자, 순댓국은 아예 판매를 하지 않는데요. 그죠? 자, 공깃밥 1,000원 똑같고요. 자, 대학가는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저렴해야 되겠죠. 그래서 김치찌개 5,000원 그대로 가네요. 그 다음에 부대찌개 1,000원 싸게 팔고, 그 다음에 비빔밥도 약간 1,000원 저렴하고 순댓국도 저렴하고요. 공깃밥은 그냥 공짜로 주네요. 자, 증권가는 아무래도 수입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조금 비싸게 측정할 것 같습니다. 김치찌개 1,000원 더 비싸게 6,000원이고 부대찌개 1,000원 더 비싸게 7,000원, 비빔밥 1,000원 더 비싸게 7,000원, 순댓국 6,000원, 공깃밥 1,000원 그대로고요. 자, 이렇게 그죠? 각 매장마다 처음에 본사에서 준 거를 갖다가 가격을 지역 특성에 맞춰서 그죠? 그대로 가격을 받는 데도 있고 아니면 가격을 약간 수정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순댓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에서는 아예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프로그램 코딩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사에서 이러한 가이드를 줬어요. 그러면 얘가 슈퍼 클래스, 그죠? 페어런트 클래스가 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상속을 다 받으면 되죠. 주택가에서도 상속을 받고, 대학가에 있는 2호점도 상속을 받고, 증권가에 있는 매장 3호점도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을 받아서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 가격, 가이드 가격하고 만약에 동일하다 하면 굳이 따로 이렇게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근데 주택가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 달라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 오버라이드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여기 비빔밥 6,000원이죠. 근데 주택가에서 다른 거는 다 가격 차이가 나는데 김치찌개, 부대찌개는 가격 차이가 나는데 비빔밥 그대로 6,000원이네요. 그럼 얘는 오버라이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바로 본사에 있는 거 사용을 하면 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변하는 얘기, 변하는 가격들만 우리가 오버라이드해서 재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코드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자, 이클립스에서 임포트해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간만이니까 그죠?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임포트 하는 거 한번 순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임포트 하고 여기 제너럴에 그죠? 프로젝트 인투 워크스페이스 얘를 선택을 하고요. 다음 누르면 어떤 프로젝트를 임포트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창 열어서 해당 어떤 거였죠? 13 언더바 13 언더바 2 해당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죠. 자, 여기서 확인. 피니시. 요거는 지워버릴게요. 아까 했던 예제니까 지우고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꺼내 볼게요. 네. 자, 메인 클래스는 뭐 메인에서 사용하는 곳이니까 얘는 좀 앞으로 꺼내 놓고요. 자, 헤드쿼터 스토어라고 얘가 슈퍼 클래스가 되는 녀석이겠죠. 근데 헤드쿼터 그에서 네, 잠시만요. 자, 보시면 자, 여기 글씨가 깨지는데요. 자, 이게 그 글자 폰트 그 인코딩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깨지는 분이 있으면 자, 요거를 환경 설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윈도우의 프리퍼런스에 제너럴에 워크스페이스 가시면 텍스트 인코딩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모두 다 사용 UTF-8로 바꿀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설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예전에 설정을 했었는데 이클립스 다시 지우고 설치하면서 다시 디폴트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UTF-8로 하고 작업을 해주세요. 요거를 다시 여기는 조정을 할게요. 저하고 이렇게 똑같이 깨지신 분들도 있고 안 깨진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안 깨진 분들은 그냥 방법만 알아두시고요. 깨진 분들은 이렇게 환경 설정 좀 다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것들은 다 정상으로 돌아왔죠. 자, 이제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헤드쿼터라는 슈퍼 클래스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우리가 아까 장표에서 알아봤던 뭐죠? 여기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들, 그죠? 김치찌개, 부대찌개, 비빔밥, 순댓국, 공깃밥의 가격을 여기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 그 다음에 부대찌개, 비빔밥, 순댓국, 그래서 이거는 공깃밥에서 가격이 다 5,000원, 6,000원, 6,000원, 5,000원, 1,000원으로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사에 있는 가격을 그대로 고수하겠다. 그러면 굳이 그죠? 클래스 만들어갖고 굳이 재정이 안 오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매장을 하나 만드는데 그죠? 마이 매장이라고 할까요? 마이 스토어 할게요. 얘가 헤드쿼터 스토어를 상속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마이스토어는 헤드쿼터에 있는 가격을 그대로 고수한다. 난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전혀 오버라이드 없이 아무 내용이 없어도 돼요. 그냥 심심하니까 디폴트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줄까요? 자, 디폴트 생성자를 그냥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 그냥 바로 쓰면 됩니다. 왜? 헤드쿼터에 있는 거 가격 그대로 쓸 거니까. 그죠? 자, 근데 나는 지우고 갈게요. 자, 매장 1번 볼게요. 스토어 넘버 1. 얘는 김치찌개 가격을 오버라이드 했어요. 김치찌개 가격이 원래 5,000원이었나요? 네, 5,000원이었죠. 5,000원이었는데 나는 4,500원에 팔아야지 이 지역 특성상 판매가 될 것 같다. 그래서 4,500원으로 바꾼 거고요. 자, 부대찌개 얼마였냐면 6,000원이었죠. 근데 5,000원으로 바꿨습니다. 자, 다음에 순댓국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판매했죠. 5,000원에 판매인데 이 지역 특성상 순댓국은 팔리지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나는 팔지 않겠다라고 해서 오버라이드 한 겁니다. 이렇게 오버라이드 하지 않은 거, 공깃밥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대로 본사의 가격을 따라간다는 얘기겠죠. 자, 스토어 2번도 한번 볼까요? 자, 스토어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어 2번 보니까 본사의 가격 부대찌개 오버라이드 했네요. 부대찌개가 원래 6,000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비빔밥 5,000원이죠. 비빔밥 6,000원인데 5,000원으로 오버라이드 했고요. 순댓국도 오버라이드 했고, 공깃밥도 오버라이드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무료래요. 그죠? 0이겠죠? 0.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 스토어 3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토어 3번도 여러분이 한번 쭉 살펴보면 오버라이드를 한 거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슈퍼 클래스와 차일드 클래스, 자식 클래스들을 만들어 놓고 메인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있죠. 그죠? 스토어 1번, 그죠? 뉴 스토어에서 객체 생성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지 않았죠? 자, 보면 스토어 1번, 그래서 스토어 1번은 뉴 스토어 넘 1번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스토어 넘 객체 타입을 스토어 넘으라고 하지 않고 헤드쿼터 스토어, 그죠? 상위 슈퍼 클래스의 타입을 써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좀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 차일드 클래스가 하나 있고, 그죠? 지울게요. 자, A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죠? 또 B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또 C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상속을 받는 슈퍼 클래스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상속받고 있고요. 얘도 상속받고 있어요. 얘도 상속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속을 받기 전에는 A라는 녀석, B라는 녀석, C라는 녀석에 나온 객체들 다 다르겠죠. 그죠? 전 다른 녀석이죠. 당연히 클래스가 달랐으니까 객체도 당연히 다르겠죠. 자, 다른 녀석이었는데 얘네들이 어디 슈퍼 클래스를 상속을 받기 시작했어요. 슈퍼 클래스를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얘네들 타입이 전부 다 같아질 수 있다. 뭐로? 슈퍼 클래스로 하나로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속을 받으면 자기의 타입을, 데이터 타입을 상위 클래스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는 안 돼요. 슈퍼 클래스 타입을 하위 클래스로 한다. 이건 안 되는데 하위 클래스에서 만든 객체의 타입을 그 위쪽에 슈퍼 클래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요 위에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지 않았어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모든 클래스의 위에는 우리가 명시하지 않아도 누가 있어요?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거, 클래스의 맨 위에 최상단에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브젝트 클래스 A 클래스의 타입을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슈퍼 클래스로 바꿀 수도 있지만 그 위에 누구를 상속을 하고 있어요? 오브젝트 클래스 상속 받고 있기 때문에 얘 타입을 오브젝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오브젝트를 할 수 있고요. 얘도 오브젝트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얘기예요. 그래서 스토어 1, 스토어 넘 1이라는 클래스 생성자를 이용해서 스토어 넘 1의 객체를 만들었지만 얘 타입은 뭐로 바꿀 수 있다? 헤드쿼터 스토어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는 안 돼요. 부모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의 타입을 따를 수는 없지만 자식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 나온 객체가 부모 클래스의 타입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헤드쿼터의 타입을 이용해서 스토어 1이라는 변수의 객체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토어 1에 오더 김치, 부대찌개, 비빔밥, 순댓국, 공깃밥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토어 2번 마찬가지로 부모 클래스의 타입을 따라갔고요. 김치, 부대, 비빔밥, 순댓국, 공깃밥 똑같이 다 찍은 거죠. 그죠?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F11을 딱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쭉 볼게요. 자, 먼저 스토어 1번입니다. 스토어 1번. 스토어 1번에서 먼저 뭘 했어요? 김치찌개 했죠? 김치찌개 4,500원이죠. 그죠? 자, 본사에는
본사에는 김치찌개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치찌개 4,500원에서 4,500원이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다음에 뭐예요? 부대찌개네요. 자, 부대찌개 5,000원이네요. 본사에서는 6,000원 받으라고 했는데 5,000원만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또 뭔가요? 이제 비빔밥이죠. 비빔밥 순댓국 공기밥. 자, 비빔밥 가격 본사에서 6,000원인데 비빔밥이 여기는 없네요. 없으면 어떻게? 부모 슈퍼클래스 있는 거 본사에 있는 가격 따르니까 6,000원 되고요. 다음에 순댓국은 원래는 본사에서는 팔죠. 팔고 5,000원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팔지 않는데요. 그래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공깃밥 여기 없네요. 없으니까 슈퍼클래스 상속을 해준 슈퍼클래스에 가서 찾으니까 1,000원이네요. 그래서 1,000원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오버라이드 한 것은 본인 클래스에서 찾아서 실행을 하고 오버라이드 하지 않는 것은 위쪽 슈퍼클래스에 가서 메소드를 찾아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쭉 실행이 된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장표로 와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슈퍼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슈퍼는 부모를 찾아주는 키워드래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자, 여기서 오버라이드를 하는 순간 이게 뭐냐면 김치찌개죠. 자, 김치찌개를 오버라이드 했기 때문에 누가 밖에서 오더 김치찌개를 호출하면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지 부모 클래스에 있는 그죠? 헤드쿼터에 있는 김치찌개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자식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한 객체에서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오더 김치찌개 얘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자, 봅니다. 오버라이드의 장점은 잘 만들어진 클래스를 상속받아 일부 메소드를 재정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자, 하지만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를 오버라이드 하면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얘기했죠, 제가. 저렇게 김치찌개를 해버리는 순간, 그죠? 김치찌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 사용하는 그죠? 쪽에서는 부모 클래스의 동일한 그 메소드는 호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를 오버라이드하면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버라이드의 단점이죠. 그죠?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거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자식 클래스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슈퍼입니다. 요거하고 디스하고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디스가 무엇이었냐? 지난 시간인가요? 디스 키워드 한번 나왔었죠. 디스는 내 객체 안에 있는 것을 찾는다 할 때 디스였습니다. 자, 슈퍼는 반대예요. 내 객체 안에 있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위쪽에 슈퍼 클래스 나한테 상속을 해준 클래스에 가서 난 찾겠다. 객체에 가서 찾겠다. 그럴 때 우리가 슈퍼를 씁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반대 개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디스는 내 안에 있는 거 찾겠다. 슈퍼는 내 위쪽에 있는 거 찾겠다. 그죠? 자, 보시면 여기 페어런트 클래스가 있네요. 페어런트 클래스. 그죠? 자, 디폴트 생성자 나왔고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콘솔 창에 그냥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입니다. 요 문자열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차일드 클래스가 있는데 차일드 클래스는 페어런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죠. 그죠? 상속받고 있어서 차일드 클래스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1번 또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요거 생성자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예제를 하면서 설명드리고요. 자, 요거 볼게요. 요거. 자, 메소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메소드 그죠? 오버라이드 돼 있네요. 자, 위쪽에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 똑같은 거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오버라이드를 했습니다. 오버라이드를 하고 나서 실행을 하는 과정에 딱 보니까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슈퍼 메소드. 그죠? 슈퍼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쪽으로 가서 찾는다. 그죠? 여기서 실행을 딱 일단 멈추고 다시 위로 갑니다. 위 누가 있어요? 차일드 클래스 위에 누가 있어요? 페어런트 클래스가 있는 거죠. 상속을 해준 클래스. 그래서 위에 가서 위에 가니까 똑같은 녀석이 있네요. 그래서 위에 가서 동일한 메소드 실행을 하고 그럼 실행하면 뭐가 찍히겠어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입니다. 이거 실행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 다 끝났죠. 이제 중간에 나왔으니까 실행 다 끝나면 다시 또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자식 클래스로 와서 나머지 거 다 실행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슈퍼를 만든 순간 어디 간다? 위로 간다. 그죠? 위로 가서 위쪽에 있는 거 다 로직 실행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밑으로 와서 나머지 남은 로직 실행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슈퍼 클래스 한번 예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요. 자, 자바 패키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 ex라고 할게요. 자, 여기다가 클래스 만들게요. 패키지 먼저 만들까요? com.java 슈퍼 ex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메인 클래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클래스 하나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페어런츠 클래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디폴트 생성자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메소드 1번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얘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접근 제한자 퍼블릭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특별한 로직은 아니고 그냥 콘솔창에 한번 출력만 해볼게요. 클래스의 메소드 1인가요? 1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가르쳐 줄까요? 네. 메소드 표시하기 위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자, 요런 로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만들어서 얘는 차일드 클래스라고 하고, 얘는 누구를 상속받냐면 페어런츠 클래스를 상속을 받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자, 페어런츠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1 오버라이드 할게요. 메소드 1 오버라이드, 그죠? 메소드 1을 오버라이드 메소드 인 페어런츠 클래스 얘를 선택해서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요? 슈퍼 메소드 1이 나오죠. 그죠? 슈퍼 위쪽으로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무슨 일을 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찍어줄게요. 차일드 클래스의 메소드 1 입니다. 뭐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어런츠 클래스가 있고 차일드 클래스가 있는데, 자, 차일드 클래스를 보니까 차일드 클래스에서 메소드 1이 있는데 얘를 요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지울게요. 깔끔하게. 그냥 안내문인데. 자, 메소드 1번 차일드 클래스의 메소드 1에 딱 들어오니까 먼저 뭐가 나와요? 슈퍼. 위에 가서 좀 찾아주세요. 메소드 1이란 걸. 그죠? 위에 쪽에 가서 딱 메소드 1. 아,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찾아갖고 얘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얘 실행되고요. 얘 실행 다 끝났죠?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슈퍼를 쓴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로직이 남은 거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일드 클래스의 메소드입니다. 연속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호출 한번 해볼게요. 슈퍼 키워드는 위쪽에 있는 것을 찾아 나간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메소드 차일드 클래스는 new 차일드 클래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 점 메소드 1번을 호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누르면 이렇게 나오겠죠. 페어런츠 클래스의 메소드 1입니다. 그죠? 누구 거예요? 엄마 거 먼저 실행됐어요. 왜 엄마 거 실행됐어요? 오버라이드 했지만 슈퍼 클래스, 슈퍼 키워드에 의해서 다시 엄마 쪽으로 갑니다. 부모 쪽으로 가서 이거 로직 실행하고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차일드 클래스에 있는 나머지 로직, 차일드 클래스의 메소드 1입니다. 요게 지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슈퍼는 이렇게 위쪽에 가서 찾는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차일드 클래스에 지금 디폴트 생성자가 없는데요. 자, 디폴트 생성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디폴트 생성자를 딱 만드는 순간, 그죠? 자, 여기서 슈퍼, 여기다 슈퍼 쓰지 말고요. 자, 여기다 해볼게요. 자, sys out 해서 페어런츠 클래스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요거 다 요거 해도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똑같이 슈퍼 클래스와 똑같이
sysout 찍을게요. 이렇게 해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차일드 클래스 여기 있고요. 근데 생성을 할 때 무슨 일을 해요? 콘솔에다 찍는 거 sysout으로 해서 차일드 클래스 요거 스트링 문자열 찍죠. 자, 페어런트 클래스도 보면 페어런트 클래스 이렇게 찍습니다. 자, 그래서 호출을 한번 해볼게요. 요건 생략을 일단 하고요. 자, 그러면 생성을 할 때 생성자 호출하죠. 누이 연산자로 생성자 호출하는데, 그럼 차일드 클래스 얘 호출하겠죠. 그러면 얘 호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11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페어런트 클래스라는 문자를 먼저 찍혔습니다. 차일드 클래스가 찍혔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일드 클래스를 생성자를 호출해서 생성을 하려고 했더니, 얘를 생성을 할 때, 그죠? 얘가 먼저 생성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생성을 해요? 얘가 바로 알아서 상속을 해주는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로직을 먼저 로직이 돌아가고요. 그래서 슈퍼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가 생성이 되고 난 후에 다시 차일드 클래스의 생성자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어런트 클래스 먼저 실행이 된 거고 차일드 클래스가 실행이 된 겁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상속을 해줄 녀석이 먼저 생성이 되고 나야지 상속을 받을 애가 뭔가 생성을 해도 의미가 있겠죠. 상속을 해주는 녀석이 생성이 안 됐는데 상속을 받는 녀석이 아무리 그 객체 호출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여기 슈퍼를 써주지 않았지만 생성을 하면 알아서 바로 이렇게 페어런트 클래스, 슈퍼 클래스에 가서 생성자 호출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이제 슈퍼 키워드까지 다 알아봤고요. 그죠? 자, 오늘 한 것들 상속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 있는 오버라이드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죠? 그 다음에 체인점 사업을 통해서 오버라이드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슈퍼 키워드 디스하고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 키워드 위쪽에 가서 찾는다, 그죠? 이것까지 여러분이 꼭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